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콘플러스입니다. 금리와 유가, 원화 가치가 계속 오르면서 수출 기업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 금융비용 상승과 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더 오를 전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올리면 폐업 위험이 7에서 10.6%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원화 강세 흐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의 70% 이상이 환차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출을 이끌고 있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기계장비 등 주력 산업의 영업이익률 감소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일부 업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다수 업종들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그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데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불붙은 국제유가 상승도 주력 수출 업종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같은 경영 환경 급변 속에 금융비용 상승과 환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 나서면서 수출 전략 수정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당초 발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1.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0년 2분기 1.7%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분기에 감소했던 실질 국민 총소득 GNI도 교역 조건 개선으로 2.4% 증가했습니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합한 겁니다. 네, 지난 1년간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도 변함이 없었는데요. 재벌의 자발적 개혁 의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입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9월 1일 지정된 26개 공시대상 기업 집단 등 57개 집단입니다. 순환 출자 보유 집단은 삼성과 현대차, 롯데와 현대중공업, 대림과 현대백화점 등 10개 집단이었습니다. 순환 출자 고리수는 245개에 달했는데 이 중 60.4%에 달하는 148개는 SM그룹 소유였습니다. 1% 미만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총수 지분율은 SK 0.32%, 금호아시아나가 0.33%, 현대중공업이 0.89%, 하림이 0.9%, 삼성이 0.9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계열사 지분율은 37.9%에서 55.5%로 내부 지분율은 45.1%에서 58.3%로 증가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가 더 심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재계의 자발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순환 출자 구조가 연말이 다 되도록 전혀 해소되지 않으면서 재계의 자발적 개혁 의지도 점차 진정성을 의심받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인권경찰을 내세우며 변화를 꾀하는 경찰의 개혁의 속도와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노조 설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조 설립 등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이 경찰 노조에 대한 허용을 확대하고 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근거하고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장 노조를 만들자는 집단 움직임은 없지만 경찰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조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를 설치하자며 대선 공약을 내건 상황.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9%가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휘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장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대외적인 반응, 성과,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는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만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 가운데 충북 여경 자살을 계기로 현직 경찰들이 같은 경찰들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하는 등 경찰 내 기본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관 내부 인권이 보장되고 또 보장받아야지 국민 여러분의 인권도 경찰관이 자신감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직 운영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내부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앞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오랫동안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사업자에게는 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최대 가중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올리는 내용의 과징금 개정 고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반복 횟수를 세는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조기 취업 현장 실습이 전면 폐지됩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고교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기 취업 현장 실습 대신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 지도를 하는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장 용접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은 권고사항에 머무르고 있고 의무 규정들은 감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매년 1000건이 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안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공항 내부였기 때문에 큰 불로 이어졌다면 인명피해 우려도 있었습니다. 건축 공사장 화재는 매년 증가 추세로 서울에서만 4명이 사망하고 2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40% 가까이는 용접 등 불꽃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대 기숙사 신축 공사장 화재도 용접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용접 작업 전 신고를 받아 소방장비와 인원을 배치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권고사항이기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장 화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하청 받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산 방지 덮개 준비 등 용접 작업 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정들이 있지만 이행은 건설사 직원인 현장 소장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인명피해가 큰 사고가 아니면 불이 나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는 정도, 인명피해가 없으면 잠시 이렇게 화재가 나가지고 꺼졌다. 이런 수준은 현장까지는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꽃 작업이 원인이 된 화재는 지난 3년간 매년 1000건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채용 부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조용래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 전 사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사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청탁한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 전문 TV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신사옥건설 시공사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홈앤쇼핑의 채용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마곡동 홈앤쇼핑 본사와 홈앤쇼핑의 외주를 받아 채용 전반을 관리한 용역업체 등에서 채용 관련 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채용에 관여한 홈앤쇼핑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차 등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1개 부처와 함께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 그림을 확정했습니다. 5년 뒤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한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종합하고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심의를 갖다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에 방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개발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을 조기 상용화하고 주요 산업별로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운영합니다. 창업이나 신산업 분야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내년에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조, 핀테크, 특허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루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 개발이나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 데이터, 인프라 확산, 제도 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2022년까지 인공지능을 도입해 개인 맞춤형 정밀 진단을 구현하고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그리고 드론 시장 규모도 지금보다 20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외 우수과학자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도 대거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총 경제 효과는 2020년 128조 원이,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 등 최대 37만 명의 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자, 석지연 아나운서 벌써 이 12월이 되었습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18년을 한 달 앞둔 연말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죠. 네, 그렇네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7년인 만큼 고용플러스 역시 더욱더 힘을 내서 여러분께 유익한 소식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첫째 날에 소개할 알짜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연말하면 송년회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연말 공연이죠. 화려한 공연을 즐기면서 1년간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를 다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히든잡에서는 이러한 공연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을 직업, 공연 기획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공연과 관련한 직업을 생각하면 무대에 오르는 가수나 혹은 배우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공연의 가장 큰 숨은 공로자는 바로 공연 기획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공연 기획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공연 기획자는 공연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작품 선정, 또 홍보, 마케팅, 공연 결과 평가 등 이 제반 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정식 명칭은 공연 제작 관리자이지만 공연 기획자로 더 빈번하게 불리면서 비슷한 직업으로는 공연 마케터, 또 페스티벌 기획자가 있습니다. 네, 공연의 전반적인 걸 책임지고 추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 같은 공연 기획자가 히든잡으로서 전망이 있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공연 기획자는 알려진 대로 무대예술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섭외부터 관객에 대한 디테일한 배려, 또한 스태프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해야 하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직업적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래에 가장 전망 있는 직업은 바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이 공연 기획자의 큰 장점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요하는 이 풍조가 확산이 되면서 이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이 직업적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서 현재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의 약 45% 이상을 공연 기획자가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공연계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흔히들 공연 기획자와 공연 연출가를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직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자세히 살펴보면 두 직업의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 따져보자면 감독과 제작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 작품을 찍고 배우들의 연기를 지휘하는 감독처럼 공연 연출가 역시 공연 작품을 해석하고 또 배우들의 연기와 공연, 또 리허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홍보나 마케팅, 예산, 투자자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영화 제작자처럼 공연 기획자 역시 작품 선정이나 홍보, 공연 결과 등 공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역할을 하는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연 기획자가 하는 일은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공연의 시작부터 끝이 모두 공연 기획자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공연이 선정되면 바로 공연 기획자가 투입이 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관련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주인공을 누구로 섭외할 것인지 결정한 뒤에 공연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을 짜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연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공연 시설 측과 협의하는 직업도 병행하는 숨가쁜 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공연의 승패는 역시 주인공과 개막 시점이잖아요. 섭외와 스케줄 조율이 공연 기획자의 능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척도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하는 것 역시 공연 기획자의 역할입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짜기보다는 관객의 규모에 따라서 공연료를 결정한 뒤에 그에 맞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 공연이 끝난 후에도 이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공연 기획자는 단순히 예술계의 종사자임을 벗어나서 사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연 제작비를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서 배우와 스태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또 다음 공연에 대한 투자 여부가 달라질 테니 경영 능력도 필수겠어요. 그럼 이 같은 공연의 숨은 조력자, 공연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이나 혹은 학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공연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대학에서 공연 기획이나 예술 경영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공연 기획자의 가장 큰 장점은 공연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공연 기획사나 극단의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실무를 익히면서 경력을 쌓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채용을 할 때 경력자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공연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벤트사 혹은 이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리미리 경력을 쌓아두는 것도 공연 기획자의 길에 다가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 공연은 오전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공연 기획자의 근무 시간도 일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따로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연이 없는 시기에는 일찍 퇴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면서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연이 열리는 시기에는 투자나 공연 운영 등으로 인해서 밤샘 근무도 빈번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공연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 역시 필수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바로 이러한 공연 기획자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평균 연봉은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력이 없는 경우 수입 역시 낮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경력이 쌓이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이 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과 재능만 있다면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공연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 내가 만드는 공연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과 또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연기획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꿈꾼 무대를 현실로 실현시키고 싶다면 무대 뒤의 숨은 공신, 바로 공연기획자의 세계에 도전해보시죠. 지금까지 히든잡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공흥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